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 자리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여러분은 공공디자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공공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좁게는 시설물부터 넓게는 공공의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항상 우리의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전, 편의, 품격 향상,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항상 필요한 도움을 주는 공공디자인. 오늘도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공공디자인을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곳은 국립수목원이에요. 근데 이 공간은 그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우수상까지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디자인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네, 갑시다. 이 숲이 오래라는 것은 이 국립수목원 안에 특히 아이들이나 이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공간이에요. 친환경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안에서 생태 환경에 대한 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숲이 오래는 숲이 오래 이런 뜻도 있고 또 우리 소중한 숲이 오래오래 보존돼야 된다라는 그런 재밌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입구에 있는 이 사인물이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데 이 안에도 공공디자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첫째로 봐야 될 거는 우선 색 종류가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색밖에 없어요. 진고동색에 흰색 글씨, 그리고 또 노란색에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일 것 같지만 특히 시각 약자분들, 고령자라든지 좀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밝고 어두운 차이를 많이 들이면 굉장히 쉽게 읽으세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 위한 배려를 이런 정보로 할 수 있죠. 가볼까요? 다른 공간으로. 네. 교수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낮아요? 자세히 보면 여기 그 담이라든지 특히 저 입구 문도 보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안에가 보이게. 네. 그래서 사실 90cm 높이로 이렇게 담벼락을 낮춘 거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에를 자연스럽게 보게 해서 안에 공간이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벼락이 높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에 볼수록 안에 있는 사람도 안전하고 또 이 밖에 다니는 분들이 보면서 또 이 공간이 공간으로 이거 좋겠다라고 이렇게 유입도 할 수 있는 거죠. 숲이 오래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는 이런 공간에 오면서 어떤 거를 혹시 느낀 적이 있나요? 아까 길 오면서 중간중간에 벤치가 있는 걸 봤었는데요. 되게 놀면서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훌륭한 생각이네요. 궁금한 게 그 계단으로 안 돼 있고 경사로로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지? 여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에는 보행 약자분들이 계세요. 휠체어를 끄는 분도 있고 또 유모차를 끌고 온 분들도 보행 약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 없이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이동에 아무 불편이 없게 해드린 것도 공공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렇게 난간을 설치할 때도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또 머리 끼임 사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환경적 측면, 그 화학물질을 최대한 줄이고 이 목재를 수증기에 쪄서 이렇게 아주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쓴 이런 것들도 이 공간에 좀 어울리고, 또 이 벤치도 보면은 도시에서 보는 벤치랑 좀 다르죠? 네. 이게 굉장히 자연 돌과 나무로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친환경적 소재를 만들어서 수목원 안에 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공재를 적용하고자 노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숲이 올해에는 육각형 모양들이 많아요. 저기 보면 벤치도 그렇고 뭐 이렇게 건물 모양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사각형에 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저런 다각형을 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벌집처럼 생긴 이러한 육각형들 모양이 있죠? 이게 뭘까요? 되게 책꽂이 같아요. 책꽂이, 책꽂이도 좋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곤충들과 우리 새들 살라고 지은 곤충 호텔이에요. 곤충. 공공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이를 위한 배려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디자인을 통해서 배려한다. 새들이나 곤충까지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서 배려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아주 훌륭한 공공재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많은 디자이너분들, 또 공공재인 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대한 배려를 이런 사례를 보고 좀 배워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숲이 오래 공간의 특징들을 보면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베지 않고
건축물과 놀이시설물을 조화롭게 설치하려고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유리 보면은 다 도트먼인데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유리창에 하얀 점들이 찍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눈에 팍 띄죠. 네.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새들이 다치거나 죽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건물에 부딪히거나 방음벽에 부딪혀서래요. 저런 흰 점들을 찍어서 새들이 이게 투명한 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해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서 새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마치 저 곤충 호텔처럼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안전과 배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키가 작은 아이들은 저 유리창으로 보이는 실내 공간을 보고 그냥 뛰어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런 걸 배려한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계단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하얀 선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네.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지만 저랑 같은 색의 계단에서 사람들이 올라올 때 내려올 때 이렇게 혼란스럽지 말라고 저렇게 모서리에 선을 붙임으로 해서 안전을 유도하는 공공 디자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이곳은 트윈웨이브예요. 이 트윈웨이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 트윈웨이브란 트윈 세대, 그 비트윈의 트윈을 이렇게 용어를 따온 건데 12살부터 16살의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원래 도서관 공간인데 공공 디자인으로 만든 도서관이 어떻게 정말 괜찮은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 공간은 공공 디자인으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2021년도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곳이에요. 오늘 한번 공공 디자인으로 어떻게 바뀐 이 도서관 공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완전 저희를 위한 곳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 들어가요. 좋아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트윈웨이브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제. 이 공간은 공공 디자인으로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한 공간을 만들 때 하나의 기능만 두지 말고 복합되게 사용하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이 트윈웨이브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그 복합적 문화를 가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왜 의자가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을까요? 그러게요. 의자가 되게 예쁘고 여러 형태로 많이 있죠. 공공 디자인을 저희가 할 때 쉽게 말하면 서로 상호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이 형태도 보면 서로 마주 앉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대화하고 좀 더 머무름의 시간을 좀 많이 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가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되게 밝잖아요. 밖에 창문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창문을 크게 뚫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일조라고 하는데 이제 햇빛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는 첫 번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 디자인 할 때는 항상 안전, 편의, 배려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연감시라고 하는데 뭐 CCTV나 막 이런 걸로 막 경고문구로 막 겁을 줘서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선이 서로 이렇게 상호 공유하면서 안전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친구들의 행동도 절제가 되고 서로 조심하게 되고 또 쓰레기도 잘 쌓이지 않게 되고 자연감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원래 여기는 무슨 공간으로 돼 있었나요? 그 전에는 책을 대여해주고 책을 보고 또 세미나나 강의를 하던 그런 공간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공공의 목적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훌륭한 공간으로 변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저렇게 책만 읽는 공간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공간들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도서관이니까 우린 책을 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양한 뭐 제작 뭐 이런 것들 또 심지어 음식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건축가처럼 모델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교육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글 보면은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트윈웨이브를 좀 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재미있어하고 와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정말 디자인을 통해서 복합 문화를 청소년이라는 그런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어떤 공공 디자인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군포시 늘푸른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의 특징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유치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어른, 할아버지까지 같이 쓰는 공간에 마련됐기 때문에 소위 이런 거를 초세대 공간, 모든 세대들이 같이 쓰는 공간에 마련된 공공 디자인이라서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가 공공 디자인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이 공간은 그 공공 디자인 시범 사업을 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첫째로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어요. 근데 저 운동 공간도 억지로 운동을 하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렇게 선을 그어서 자연스럽게 트랙을 따라 걸으실 수 있게 유도하는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소위 넛지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넛지가 팔꿈치를 얘기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운동하실 수 있게. 그리고 또 이 중간에는 이 어린이집에서 놀 수 있는 이러한 놀이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어린이들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세대가 구분 없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니 굉장히 훌륭하고요. 특히 저런 벤치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걸 보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놀이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벤치가 배열돼 있잖아요. 네. 네. 또 그늘막을 만들어주는 저런 공간으로 많은 주민분들이 안에서 많이 쉬신대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 자연감시 효과로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한 공간이 돼요.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이 도시 아름다움을 위한 줄로만 알았는데 마을과 거리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안정 등 다양한 목적을 통해 공공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 디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상 속의 공공 디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 공공 디자인이 이렇게 흔하게 있는 건 줄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주변에 또 다른 어떤 공공 디자인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질 공공 디자인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